그냥 정도환도 여기에 있었다. 이 정도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안 is here. 예. 안녕하세요. 서울의 중심 중구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 2022 사람책 도서관 진행자 조영관입니다. 오늘은 중구의 잊혀져가는 역사를 기록하는 스토리텔링 콘텐츠를 만드는 정도환 작가님 모셔서 사람책 도서관 페이지를 채워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작가이시자 스토리를 만드는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뭐 출판 기획자로 일하고 있고요. 제 글도 쓰고, 네. 예, 전자책도 만들고, 네. 예, 요즘은 이제 짧게 콘텐츠식으로 퍼블리싱이 되니까 네. 콘텐츠도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예, 하는 일은 그렇고 성함은? 정도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중구 토박이 출신이라고 들었습니다. 예. 이 중구에서 태어나셔서 지금까지 쭉 살고 계신 거죠? 예, 계속 줄기차게 살고 있습니다. 중구를 떠나지 못하는 중구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매력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중구에서 계속 살게 된 이유가 있으실까요? 제가 뭐 사는 곳에 대해서 뭐 특별히 부족함을 느낀 것도 없고, 네. 예, 여기 뭐 다른 데 가서 살아야겠다 뭐라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고, 네네네. 그래서 뭐 별 생각 없이 예, 그냥 그 자리에서 흘러오는 대로. 예, 눌러 살고 있습니다. 서울에 있는 표지석에 대한 이야기들로 책을 쓰셨다고 들었어요. 예. 어떤 내용인지 좀 소개해 주실까요? 이제 표지석은 이제 뭐 그 어떤 시설, 네. 아니면 누가 살았던 곳, 아니면 어떤 일이 일어난 곳, 뭐 이게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가 있는 곳을 이제 알리기 위해서, 네. 지금은 사라졌기 때문에 이제 터라는 명칭을 쓰는 거죠. 네. 그런 곳을 뭐 좀 가보는 걸 즐기고, 네. 예, 자꾸 이제 그 돌을 저 나름대로 이제 기록들을 수집하다 보니까, 네. 예, 더 관심이 있어지고, 네. 예, 책까지 쓰게 되고. 그렇게 해서 엮은 책이 바로 여기 있는 표지석 따라 걷기 언론 문화 교육의 터를 가다라는 이제 책인데요. 이 표지석이라는 게 사실 저도 오늘 인터뷰 하기 전에 한번 생각을 떠올려 봤는데 그렇게 크지 않고 예. 한 발 무릎 정도 예. 높이에 이렇게 동판이나 혹은 예. 돌로 이렇게 여기에 뭐가 있었다라는 이제 기록되어 있는 그런 조형물 같은 느낌인데요. 소개가 아주 자세하거나 그렇지는 또 않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오가면서 그냥 스쳐 지나가는 그런 것 같은데 이 표지석이라는 것이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종로, 중구 뭐 이쪽에 길에 가다 보면, 네네. 예, 이렇게 이만한 돌로 해가지고 놓은 것도 있고, 이렇게 판으로 해서 놓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장소가 있었다. 네네. 그게 거기에 있었다. 어떤 사람들이 거기서 무슨 일을 했다. 뭐 이런 거를 이제 역사 문화적으로 알리기 위한 뭐 그런 기념? 예, 하기 위한 그런 증표? 뭐 이런 걸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사람들이 뭐 다니면서 그렇게 관심 있게 보질 않죠. 그리고 맞아요. 관심이 있을 만한 그 문맥도 없고요. 네네네네. 예, 근데 이제 뭐 발견의 시대니까 찾아보고 자기가 이제 여기 뭐지? 뭐 이렇게 자꾸 찾다 보면은 뭐 흥미가 생기지 않을까. 다 여러분들 생각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이 중구는 오랜 시간 동안 도읍지이기도 했었고 또 지금까지 이제 수도이기도 하고 또 일제시대의 어떤 역사의 과정에서도 중심지였기 때문에 의미 있는 터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 이 책 쓰시면서 이 책에 소개되어 있는 터들은 총 몇 개 정도 되나요? 이 책에 나와 있는 터는 이제 28곳이고요. 28곳 정도. 책과 관련된 곳, 또 뭐 신문사 창간 사업 터, 뭐 그런 것도 있고, 교육하던 곳, 뭐 우리나라의 뭐 법어학교라든가, 네네. 뭐 의학을 가르치던 재중원이라든가, 네. 그러니까 재중원이 이제 최초의 의료 기관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네네. 거기서 나중에 이제 그 의료
가르치던 현장이기도 하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곳들을 이제 좀 테마별로 정리를 했어요. 작가님께서 다녀보신 터는 그러면 훨씬 더 많을 거 아니에요? 몇 개 정도 되시는 것 같으세요? 수집한 터. 수집한 터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제가 이제 뭐 표지석 여지도라고 해서 네네. 전자책으로 표지석의 위치를 이렇게 이렇게 그려서 네네네. 해놓은 책이 있는데 거기 그 책을 할 때 서울에 한 300여 개 표지석이 있거든요. 네. 예, 거기를 다 갔다고 하긴 그렇고 한 80% 이상, 한 250군데 정도. 그렇군요. 250군데 정도에 다녀본 터 중에서 혹시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들에게 좀 소개해 줄 만한 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발견의 시대이니까 우리 주변에 굉장히 가까운 곳인데 사실 이런 스토리가 좀 담겨져 있었다라고 좀 소개해 주실 만한 터가 있을까요? 우리가 자주 지나다니는 곳, 롯데백화점, 롯데호텔 앞, 그 앞에 이제 장학원 터가 있고요. 그리고 그 건너편에는 도화서 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은행 본점 자리에는 이제 나석주 의사 의거 터가 있습니다. 나석주 의사 의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안중근 의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지고 뭐 하얼빈에서 이런 그 과정도 이제 생생하게 전해지고 그런데 나석주 의사에 대한 어떤 활동은 상대적으로 좀 많이 알려지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작가님께서 좀 이번 기회에 소개해 주시죠. 나석주 의사의 어떤 의거에 대해서요. 지금 나석주 의사 의거 터라고 표지석 과 그 동상이 있는 곳은 을지로 입구역에서 명동 쪽 들어가는 길, 거기 있고요. 서울의 한 중심이죠, 거기가. 중심이죠. 나석주 의사가 왜 거기서 의거를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이제 거기 동양척식 회사라는 우리나라 수탈하던 수탈에 앞장서던 그런 회사가 있던 사옥이 있던 그 곳인데 거기에다가 이제 폭탄을 투척을 했고요. 거기에 처음에 폭탄을 투척한 게 아니라 이제 그 앞에 롯데 호텔 자리 거기는 이제 그 식산은행 과거에 식산은행이라는 이제 또 거기도 우리나라 사람들의 돈을 빼앗아 가던 뭐 그런 은행이었는데 합법적으로 빼앗아 갔던 거죠. 이제 막 일본 돈을 풀고 뭐 이러면서. 근데 이제 거기에 폭탄을 2개나 던졌는데 하나도 안 터지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도 안 터졌고 누구한테 적발도 안 됐고. 식산은행에서는 폭탄을 2개 던졌는데. 둘 다 폭탄이 터지질 않았고. 그래서 이제 이쪽 길을 건너와서 동양척식 회사에 또 폭탄을 던졌죠. 근데 거기서는 이제 검거가 되고 폭탄은 아쉽게도 폭탄은 또 안 터지고 터지지도 않겠고 그래서 참 안타깝게도 그런 테러 그런 거는 실패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뭐 이렇게 격투하고 쫓기고 뭐 이러다가 거기서 자결을 했다고 을지로 입구까지 그렇죠. 와서 이제 자결을 한 터를 후대에 알리기 위해서 이제 표지석을 세운 거죠. 맞아요. 그게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 우리나라의 물자와 화폐를 합법적으로 빼앗아가는 어떤 가장 핵심적인 두 기관에 준비한 폭탄을 던지고 아쉽게도 불발되었지만 또 멈추지 않고 또 뭔가를 하고 결국은 검거가 되려고 하는 과정에 격투 끝에 이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이제 활동이 담겨져 있는 곳이 아마도 이제 서울에서 사람들이 제일 많이 지나가고 쇼핑이나 이런 것들의 장소로만 알고 있었던 이제 명동에 있는 스토리다라는 부분. 혹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도 명동의 그 호텔과 휘황찬란한 어떤 쇼핑의 거리에 남겨져 있는 나석주 의사의 터에 대한 기록들을 이번 기회에 한번 찾아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 서울에 있는 터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장소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사실 이순신 장군은 유명한 것이 이제 해전이기 때문에 이제 실제 해전이 있었던 장소만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실제 영화로도 그렇고. 그렇죠. 실제 이순신 장군은 서울에서
태어났고 예, 나고 이제 자랐고. 가까운 곳에서 특히 그 책이나 이런 데에서 어렸을 때의 시절된 일화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서울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이순신 장군과 관련된 터들이 서울에 어디에 있죠? 이순신 장군 생가터는 지금 명보극장 네. 그 사거리 거기에 있고요. 네네. 이제 그 터에 대한 뭐 여기가 맞냐, 네. 이 자리냐 맞냐 뭐 이런 게 이제 논란이 될 때 항상 이순신 장군 생가터 얘기가 나오는데 네네. 뭐 실제로 그 이순신 장군이 살았던 곳은 그 앞에 인쇄소가 많은 골목 그쪽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뭐 거기 골목 안에 들어가서 이제 이만한 그 표지석을 설치를 할 수 없으니까 조금 잘 보이는데. 잘 보이는데 그쪽에 설치를 했고요. 네네. 뭐 이제 이순신 장군이 그 묵과 네네. 과거 시험 네. 볼 때 이제 막 이렇게 말에서 떨어져 가지고 네. 다리에 이렇게 다시 구멍을 그 타고 자리에서 나무를 묶고 예. 다시 말을 말을 하면서. 타고 활쏘기를 했던 그 네. 곳은 이제 지금 DDP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 디자인 플라자와 그리고 국립의료원 네. 그리고 지금 훈련원 공원이 된 곳 뭐 그 일대가 다 훈련원이었으니까 거기서 네네. 이제 과거 시험을 아. 봤던 곳이죠. 네네네. 그 훈련원 같은 경우는 뭐 추노에서도 맞아요. 그 드라마 오지오 추노에서, 네. 드라마 추노에서 오지오 배우가 이제 그 훈련원 교관 맞아요. 그런 걸로 나오니까 그런 네네. 이제 뭐 인물 배경으로 나오니까 많이 알려졌는데 네네. 훈련원이 도대체 어디야? 훈련 그렇죠. 도감하고 네.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네, 맞아요. 사실 그러니까 중구에 지금도 이제 쇼핑의 공간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 뭐 DDP 근처가 사실 이제 과거에는 묵과 시험을 봤었던 훈련원 공원이고, 그러니까 그 근처에 살았던 이순신이 이제 묵과를 보러 말을 타러 거기 와서 그렇죠. 그 책에도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이거 예. 이순신 장군이 어렸을 때부터 얼마나 용맹했냐. 예. 어린 나이에 말 타고 다리가 부러지면 시험을 포기할 법도 한데 그렇죠. 그 자리에 이제 나무를 묶고 다시 말을 타서 활을 쏴서 이제 끝까지 시험을 마쳤다. 이런 스토리를 누구나 사실 기억할 텐데 그 장소가 이 동대문 DDP와 훈련원 공원 근처였다라는 것들은 잘 모르는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표지석을 세워놨으니까 거기에 네네. 그게 있었다라는 게 알려져 있는데 네. 뭐 대부분 그런 일화는 아시지만 그게 그곳이었다라는 거는 조금 잘 모르니까요.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서 네.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작가님은 언제 처음 표지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표지석에 관심을 갖게 된 거는 뭐 한 2010년 전으로 한 10년 정도 전이네요.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고 그 계기는 이제 제가 사진 수업을 하면서 수강생분들하고 출사를 나갔었는데 네네. 거기 출사 나가는 지역이 대부분 보면 이제 뭐 청계천, 뭐 광화문, 뭐 덕수궁 정동길, 뭐 동대문의 낙산공원 뭐 이런 데로 나가는데 사진 예쁘게 나오는 것들. 배경도 좋고 네네. 그리고 사진 찍는 사람들이 많아서 별로 이렇게 내가 사진 찍는 걸 의식하지 않아도 되는 곳, 그런 곳을 주로 가는데 거기 그 지역마다 표지석이 되게 뭐 계속 있으니까 네네. 특히 이제 서울시립미술관 같은 경우는 한 7, 8개의 표지, 그러니까 시대를 달리하면서 계속 거기가 무슨 뭐 기능적인 그런 네네네. 역할을 하는 곳이 자꾸 바뀌었다는 곳이 바뀐 네네네. 곳이죠, 장소가.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기는 왜 저렇게 뭐가 많았을까? 뭐 그런 걸 하나씩 뭐 발견하고 찾아가고 뭐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그 서울시립미술관은 저희 제가 이제 학교 다녔을 때 거기가 예전에 법원 건물이었더라고 이렇게 한번 갔었던 적이 있어요. 가정법원. 법원 뭐 맞아요. 이런, 그런 곳이어서 그 초기에 거기서 이제 법원 건물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표지석도 봤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냥 이렇게 지나쳤던 그런 것 같은데 작가님께서는 이런 표지석들을 발견하고 엮어서 이런 책과 컨텐츠들을 만드는 활동을 하고 계셔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 주변에 잘 드러나지 않는 이런 작은 역사들 혹은 기록들을 이렇게 컨텐츠로 만들어 가는 것이 작가님이 가진 큰 재능이 아닌가 싶은데 이런 일상의 주제들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드는 과정을 좀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께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단계를 나누자 그러면은 이제 우선 거기를 가봐야겠죠. 거기 현장을요? 가서 이제 뭐가 있었던 곳이고 어떤 사람이 무슨 사건이 있었던 곳이고 뭐 이렇게 발견을 해보면 네. 이제 여기 왜 그런 게 있었지? 라는 질문을 저 스스로한테 해보고 네네. 이제 자료를 찾아보고 뭐 근대 자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 신문 같은 게 요즘 인터넷에도 잘 돼 있으니까 네네네. 그런 거 찾아보고 뭐 이러면서 이제 사진도 찍어보고 그리고 옛날 이제 사진 자료 같은 것도 찾아보고 그리고 박물관에 가면 그 도서관이 다 있어요. 그 박물관에서 이제 주제로 하는 내용을 이제 뭐 논문도 있고 뭐 이런 사료집도 있고 뭐 그런 거 찾아서 이제 여기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 좀 핵심이 될 만한 게 있으면은 예 정리해 뒀다가 수집해 뒀다가 책을 쓰는데도 쓰고 뭐 콘텐츠를 만드는데도 쓰고 그러고 있어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 되었는데요. 예. 사실 중구는 서울에서도 가장 역사가 깊은 지역들이 많이 있는 곳이어서 감히 중구의 역사와 우리 한국의 역사가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그 공간에 담겨져 있던 표지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작가님에 대한 어떤 표지석이 만들어진다. 예를 들어 작가님이 살던 터 혹은 굉장히 유명해지셔가지고 오늘 이 장소가 될 수도 있겠죠. 작가님을 기억하는 어떤 터가 만들어진다고 하였을 때 그 공간에는 어떤 글귀가 좀 남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네요.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요. 우선 응원하겠습니다. 뭐 새겨지는 글은 뭐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고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뭐 그것만 아니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어떤 글귀가 새겨졌으면 좋겠다 하는 거는 뭐 제가 봤던 기억에 남는 영화 중에 쇼생크 탈출. 네네. 거기서 이제 그 주인공이 가석방이 돼서 맞아요. 거기 마트 같은 데서 일하고 마트 같은 데서 일하고 그 가석방 돼서 살던 그 방에서 이제 그 앞에 먼저 떠난 사람은 이제 브룩스 워즈 히어 이렇게 있었는데 뭐 그 뒤에 있었던 주인공은 덴젤. 덴젤 워싱턴. 덴젤 워싱턴이 아니고 누구죠? 모건 프리먼. 모건 프리먼. 죄송합니다. 모건 프리먼이 이제 소워즈 레드 레드. 이렇게 써 있었는데 뭐 그냥 정도환도 여기에 있었다. 뭐 이 정도 남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안이스 히어. 예. 저는 사실 이야기를 만드는 작가이셔서 되게 화려한 문장으로 기록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굉장히 심플하게 내가 여기 있었다라는 정도의 기록이었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걸 보면서 어떻게 보면 단순한 이야기가 가지는 힘, 단순한 기록이 가지는 힘 들에 대해 매력을 느끼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표지석에 담겨져 있는 그 짧은 팩트 안에서 이야기를 발견해냈던 이 작가님의 안목이나 힘 이런 것들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답변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지나서요. 사실 저는 서울 곳곳에 남겨져 있는 표지석들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궁금하거든요. 그 이야기들은 여기 표지석 따라 걷기라는 책과 또 아까 온라인 이북인가요? 서울 전자책으로 만들어진 서울 표지석 여지도. 서울 표지석 여지도. 표지석 위치가 다 이렇게 지도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그 이북은 어디서 저희가 찾아보거나 구매할 수가 있나요? 인터넷 서점에. 인터넷 서점 뭐 그냥 검색하시면. 그렇군요. 서점에서 이 작가님이 이렇게 쓰셨던 책들을 통해서 표지석의 내용들을 더 알아보시는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작가님과 보냈던 이 시간이 나중에 누군가가 영상으로 기록되어 있긴 한데요. 이 장소에 터를 남긴다고 하면 서울의 표지석에 대한 이야기를 도안과 영관이 나누었다라는 정도의 표지석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지나치기 쉬운 우리 주변의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만들어 오셨던 정도환 작가님과
2022 사람책 도서관 한 페이지를 채워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